지난번 뭐 사심 리뷰 외전이라고 해서 네. 저희 MC 효정 씨랑 같이 진행을 하셨어요. 저 없으니까 재밌었죠? 아주 재미있고 네. 두 분 표정이 너무 좋아서 제가 다시 들어왔습니다. 자, 오늘은 말만 꺼내면 아주 커뮤니티에서 불같이 끓어오르는 네, 케이블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케이블 중에서 너무 광범위하게 다루면 디지털 케이블, 뭐 아날로그 케이블 또 얘기가 많이 흘러가면 복잡하니까 지금 앞에 보이시는 스피커 케이블 쪽으로만 국한 지어서 뭐 무용론, 유용론 이런 거 떠나서 그냥 스피커 케이블의 역할 그리고 각 부위의 어떤 역할, 명칭, 용어 정리라고 할까요? 짚어가는 식으로 좀 얘기를 해볼게요. 당연히 두 분은 리뷰어시니까 굉장히 작은 차이에도 반응하시고 변화를 느끼시니까 리뷰어를 하시겠죠. 네. 두 분 케이블 경험담 어떻게 처음에 교체를 해왔고 어떤 성향을 좋아하셨는지 혹시 들어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스피커 케이블은 현재 그 대한민국 제작사 올릭에서 만든 ZL3000이라는 동선 스피커 케이블을 쓰고 있습니다. 올릭에서 선재를 뭐 공개를 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냥 동선이고요. 그런데 OFC는 또 아니라고 그러고 대신 순도가 높은 동선이다. 그 정도만 지금 밝히고 있어요. 그 올릭의 경우 되게 그 터미네이션이 특이하다고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올릭에서 지금 강조하는 게 이 케이블에 작용하는 3대 저항을 최대한 낮추자. 여기서 모든 게 출발을 했거든요. 그래갖고 그 단자가 특이하게 생긴 것도 그러니까 어딘가에 연결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앰프라든지 앰프 커넥터라든지 스피커 커넥터에 연결하려면은 그걸 끼워야 되는데 여기서 저항이 발생을 한다는 거죠. 이게 느슨해지거나 아니면 오히려 덜 헐겁게 했을 때 손실되는 게 생기고 이게 결국 저항이라는 건데 그 저항을 줄이기 위해서 단자도 아주 특별하게 고탄성으로 그렇게 만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코나는 네. 어마어마하게 많은 케이블을 써봤을 때 최근 네. 크리스탈 커넥트 시리즈를 네. 제가 쭉 리뷰 삼아 부탁을 드렸는데 굉장히 감명 깊게 들었다고 들었어요. 네, 어떠셨나요? 기본적으로 뭐 이거 도체 자체도 예전부터 얘는 이게 싱글 크리스탈이라고 하거든요. 싱글 크리스탈 혹은 뭐 모노 크리스탈이라고 해가지고 단결정이라는 결정. 얘기죠. 네. 단결정은 옛날에 이제 일본의 오노 박사가 개발한 거고 그거는 이제 결정들이 이게 불규칙하게 이제 이렇게 모여 있는 것들을 굉장히 그 규칙적으로 배열시켜서 만든 게 단결정이고 여기서 이제 모노 크리스탈은 이 결정 자체가 그냥 하나예요. 하나 발처럼 그렇다 보니까 결정들 사이에 어떤 뭐 경계면이나 이런 게 거의 없기 때문에 훨씬 더 순도나 뭐 이런 것들 훨씬 더 좋죠. 근데 많이 되게 흥분을 하시면서 얘기를 하셔가지고 많이 다르다. 네. 이거 사야겠는데 뭐 이런 느낌이 아니었나? 한마디로 뭐 이렇게 딱 얘기를 하기 힘들 정도로 여러 면에서 변화가 많아서. 네. 뭐 앞에 케이블이 보이는 김에 그 케이블 각 부위 명칭, 뭐 용도 이런 거 좀 설명 좀 들을 수 있을까요? 네, 김표님이 좀 대략적으로. 글쎄요, 이게 뭐 눈에 보이는 거는 단자죠. 네. 예, 단자고. 스피커에 직접 연결되거나 네. 앰프에 연결되는 단자. 그렇죠. 네. 단자고. 그 다음에 지금 이 겉에 손으로 지금 만져지는 게 우리말로 하면 피복이고 영어로 하면 슬리브라는 거고, 그죠? 그 다음에 지금 여기는 이제 뭐 회사마다 용어가 다른데 이 앞에 이거 두툼한 거 있죠? 여기까지 하나로 오던 선이 두 개 지금 플러스 마이너스, 그러니까 신호선과 리턴선으로 갈라진다 그래갖고 스플리터라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좀 전에 코난 얘기를 들어보니까 여기서 갈바닉 절연도 지금 하는 그런 역할이 있다고 지금 들었고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이 선재도 그렇고 저 선재도 그렇고 꼬았잖아요. 아까 좀 전에 코난이 잠깐 언급한 케이블의 그 커패시턴스, 그러니까 전류가 흐르는 걸 방해를 하는 힘을 최대한 낮출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꼬는 거고, 그래서 앰프도 뚜껑을 열어서 보면 그 안에 내부 배선도 다
꽈서 돼 있어요. 커패시턴스를 낮추기 위해서 그런 것이다. 이제 그렇게 되고 좀 외부에서 말할 거는 한 그 정도. 예. 각 부분 일단 뭐 도체 같은 경우는 도체 그 외부를 감싸고 있는 이제 절연 소재에 따라서도 상당히 달라져요. 기본적으로 절연 소재로 가장 이상적인 거는 공기입니다. 공기. 아무것도 안 넣고 그냥 공기 절연하는 게 제일 좋아요. 공기층을 형성해주면 절연 쪽에는 가장 좋은데 그것 때문에 이제 케이블 일부 메이커에서는 이 도체 바깥에 이제 튜브를 집어넣어요. 튜브를 집어넣어가지고 그 공기층을 형성시키는 거죠. 그런 절연 소재에 따라서도 굉장히 다르고 차폐는 사실 차폐는 하는 경우도 있고 아예 안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실. 근데 뭐 음질적으로 전혀 문제는 없어요. 그 차폐를 또 너무 많이 하면 사실 소리가 약간 답답한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일반적으로 이제 뭐 주변에 이제 케이블이나 기기도 많고 그러면 좀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차폐를 안 하는 경우는. 네.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단자 같은 경우도 뭐 단자 설명을 좀 깊게 들었으면 좋겠어요. 뭐 일반적으로 저희가 번들 케이블 사면 그냥 아무 단자 없는 채로 그냥 직결 뭐 그 선들이 전선이 다 보이는 상태잖아요. 그 상태로 연결해서 더 좋다는 사람도 봤어요. 뭐 혹은 더 좋은 단자로 바꿨을 때가 더 낫다라는 의견도 있고 뭐 누구가 옳다는 의견을 내달라는 게 아니라 그 단자에 따른 차이가 분명하냐 이런 질문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단자 없이 스피커 케이블 같은 경우 뭐 다른 거는 단자가 없으면 이게 체결이 안 되기 때문에 스피커 케이블 같은 경우는 네, 단자 없이도 직결도 가능하죠. 근데 단자 없이 하면은 도체가 이제 공기 중에 노출되잖아요. 일단은 산화가 되고 부식이 될 수 있고, 그리고 단자 이 케이블도 아까 이게 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심지어 이거를 풀어 헤쳐 놓으면 그 딱 밀집돼 있던 그 얘네가 제주사가 의도한 그 구조가 흐트러지거든요. 그러면서 저항 같은 것도 더 올라가고 음질적으로 좋을 게 없어요. 그래서 이 단자를 체결할 때조차도 케이블 도체를 깐 다음에 케이블을 깐 다음에 그냥 쑤셔 넣고 그러지 않습니다. 원래 슬리브 처리를 한 다음에 다 단자 체결하거든요. 그리고 단자에 따른 소리 차이도 많아요. 단자 자체의 도금에 따라서 금도금은 좀 부드럽고 좀 순한 그런 소리고요. 착색은 좀 덜해요. 거기다 로딩 도금이 들어가면 좀 화사한 소리가 듭니다. 그리고 뭐 더 비싼 거 뭐 백금, 팔려듬 이런 걸로 가면 굉장히 좀 다이내믹하고 귀에 쏙쏙 박히는 좀 그런 소리가 되고. 지금 크리스탈 커넥트에 채용한 건 WBT 단자로 보이는데 서드 파티죠? 그렇죠. WBT가 가장 유명한 회사인가요? 저희 이것저것 단자 많이 써보는데 WBT만한 게 잘 없어요. 특히 이 스피커 케이블 이 단자 쪽은 이렇게 해서 돌리게 돼 있거든요. 이게 돌리면 스피커 이게 바이닐 포스트에 꽉 조입니다. 그래서 안 빠져요. 그러니까 원래 기본 단자도 좋은 거예요. 모네에 들어간 거. 0610, 0681 뒤에 AG가 붙으면은 은단자거든요. 근데 이제 다빈치랑 반고 이쪽으로 다빈치가 올라가 저쪽이고 네. 반고죠. 이쪽으로 올라가면 이제 금도금을 해요. 수능 단자에다가. 그래가지고 보면은 이 일반적으로는 금도금을 이제 전기를 사용해서 전기 도금을 하거든요. 근데 이번에 여기 채용된 거는 WBT가 작년인가 이제 새로 그 프로세스 공정 이렇게 만들고 해가지고 개발한 건데 플라즈마 도금을 해요. 플라즈마 도금. 예. 그래서 이게 뭐 전도도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훨씬 더 좀 일신한 그런 단자입니다. 예, 그 단자 특히 이제 도금 관련해서 좀 이제 설명을 덧붙이자면 코난이 말한 것처럼 도금에 따라서 색깔 음색이 많이 바뀌는데 그게 그 표피 효과라고 들어보셨잖아요. 표피 스킨 이펙트. 스킨 이펙트. 예. 특히 이제 그 음색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고음이 그 표피 선재나 단자에 표피를 흐르고 타고 흐른다 그래서 이제 표피 효과인데, 그래서 저 단자도 도금을 금도금을 하느냐 뭐 팔라등 도금을 하느냐에 따라서 음색이 많이 바뀌는 거고, 예를 들어서 무슨 이제 베를린 동이다 그런 경우는 좀 더 접촉력을 높여서 그
그 저항치를 낮추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이제 도금에도 신경을 좀 많이 쓰고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편의성 면에서 단자 또 음질 면에서 단자가 유리한데 제 경험상으로는 이 안전 문제도 특히 앰프에서 만약에 직결하다가 그 선 아주 가느다란 연선이 셰시에 붙으면은 그 순간에 쇼트가 나거든요. 그러면 앰프, 스피커 둘 다 사망할 수가 있어요. 저는 한번 그런 적이 있어 갖고 그때부터는 절대 직결은 안 하고 있습니다. 저도 지금 세팅 때문에 그 번들 선을 직결해놨는데 손이 막 덜덜 떨리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단자 커넥터 벗어나서 셰시에 닿는 순간 네, 그 한 가닥 여러 가닥 중에 한 가닥이 큰일 나는 거예요. 닿을까봐. 김편님한테 궁금한 거는 그게 있어요. 그 저희 오디오 케이블 보면 파워 케이블, 인터 케이블, 스피커 케이블 뭐 만약에 돈이 있으면 어떤 거에 우선순위를 둬야 되는지 뭐 그런 얘기도 많이 오가지만 뭐 근본적인 문제 이 케이블의 차이가 어떤 건지 궁금해요. 저는 일단 돈이 충분히 있어갖고 산다 그러면은 파워 케이블부터 바꿀 거고요. 파워 케이블부터. 네, 그 다음에 스피커 케이블, 인터 케이블로 바꾸는데 이 순서는 전류가 많이 흐르는 것부터 많이 바꾸고 싶어요. 전류가 흐르는 네. 거. 예. 그러니까 대전류가 흐르는 케이블부터 그 음색, 그 음질에 전체적인 영향을 더 많이 끼치니까 제가 또 이 확신을 얻게 된 거는 음질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건 파워 케이블이다 아예 공표를 했어요. 그 홈페이지를 통해서. 그러면서 제가 이제 뭐 너무 긴 얘기지만은 대전류가 흐르는 것부터 좀 바꿔보고 싶고요. 이 기준점에서 보면 스피커 케이블, 파워 케이블, 인터 케이블의 가장 큰 차이는 각 케이블에 얼마나 많은 전류가 흐르느냐. 인터 케이블이 가장 적게 흐르는데 얘네는 많이 흘러야 몇십 미리 암페어. 그리고 이 스피커 케이블은 많이 흐르면 한 3.5, 4.5, 5암페어 정도. 그러니까 사람이 몇 미리 암페어만 흘러도 감전이 되는데 3암페어라고 그러면 상당히 큰 대전류거든요. 그리고 파워 케이블은 그보다 더 높은 한 10암페어. 그래갖고 앰프 큰 거는 아예 30암페어짜리 그 소켓을 만들잖아요. 전용으로. 볼더 뭐 그다음에 최근에 보니까 EMM 레스 아주 덩치 큰 거는 아예 30암페어짜리 소켓. 파워 케이블도 전용으로 이렇게 두껍게 나오는 일반적으로 쓰는 게 우리가 15A 15암페어. 그리고 조금 더 큰 게 이제 20A 들어가는 20A. 최근 플러스 A 3100 시리즈가 20A. 20암페어고. 20A 30A는 흔치는 않죠 사실. 그러니까 사실 일반 가정 아파트에 들어오는 최대 허용 전류가 30암페어니까 웬만한 가정집에서 그런 거 그냥 볼더나 EMS 파워 앰프 하면은 그냥 다른 거 못 쓴다는 얘기죠. 예전에 A 클래스 앰플 크렐 거 한번 이렇게 썼었는데 집이 그냥 원룸이었어요. 근데 딱 꽂아가지고 이제 전원을 딱 올렸을 때 형광등이 잠깐 깜빡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초보자 입장에서 좋은 선재를 사가지고 그걸로 파워 케이블도 만들고 인터 케이블도 만들고 스피커 케이블도 만들고 되게 위험한 일이군요. 그렇죠. 예. 스피커 케이블하고 인터 케이블은 전기 안전 인증인가 그걸 안 받아도 되는데 파워 케이블은 무조건 받아야 돼요. 그렇죠. 예. 이거는 감전하고 뭐 여러 가지 안전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화재. 네, 화재. 최근에는 뭐 인증이 안 돼서 케이블, 파워 케이블이 전혀 판매가 안 되는 걸로. 네, 저도 네. 그런 소식은 들었어요. 네, 얘기가 또 깊어지면 이게 또 네. 네, 어렵습니다. 네. 네. 그 코난이 예. 그 우리가 뭐 케이블 하면 알고 가야 될 대표적인 브랜드. 아, 이 정도는 뭐 굳이 내가 사지 않더라도 알고 네. 어떤 성향인지 알고 갔으면 좋겠다라는 네. 케이블 몇 가지 좀 알려주시죠. 네. 그냥 대표적으로 뭐 카다스, 오디오 퀘스트, 킴버, 실텍, 또 크리스탈, 와이어월드 대략 이 정도? 각자 각 브랜드의 개성이 있을까요? 예, 예. 좀 메이저 하이파이 그 케이블 메이커였고 역사도 가장 좀 오래됐었고 그 하이파이 케이블의 중요성이 이제 대두되고 음질적 차이를 인정하게 되는 게 본격적으로는 한 80년대부터 좀 시작돼요. 처음에 그런 뭐 논란 이런 것들이 국내에만 있었던 게 아니고 외국에서부터 시작된 거고 그때 이제 몬스터 케이블이 대표적이었고요. 그 이후에 이제 지금 이제 카다스, 킴버 뭐 이런
굵직굵직한 메이커들이 이제 나오면서 도체나 뭐 절연 기법이나 이런 것들 상당히 큰 진화를 이뤘죠. 그 중에서 뭐 킴버 같은 경우는 동선, 그러니까 상급으로 가면 또 은선을 써요. 그리고 테플론 피복을 이제 써가지고, 그러니까 요즘에 막 그 가짜도 많이 나오잖아요. 태워보면 압니다. 테플론은 태워도 안 타요. 근데 가짜 짝퉁은 이제 피복이 그냥 다 노출돼 있거든요. 저도 지금 CBTC라는 케이블을 하나 쓰고 있는데, 네, 그건 라이터로 아무리 이렇게 지져도 타지 않아요. 킴버 같은 경우는 소리가 되게 좀 다이내믹하고 기본적으로 동선 같은 것들 들어보면 아주 밀도감 되게 좋고, 근데 뭐 실택이나 이런 것처럼 되게 유연하고 곱고 막 이런 느낌은 별로 없어요. 그리고 카다스 같은 경우는 동선인데 얘네들은 들어보면은 소리가 너무 이제 요즘 하이엔드 그 스피커들 막 베릴륨이다 뭐 리본이다 뭐 가끔 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카다스는 굉장히 부드러워요. 그리고 전체적인 밸런스가 좀 낮고 피치가 좀 내려가고 약간 좀 어둡습니다. 실택 같은 경우는 되게 입자감 곱고 아주 디테일하면서 그 약간의 자기 컬러링이 좀 들어가거든요. 색상이 약간 느껴지는. 그러니까 둘 다 이제 일단은 실버 골드 도체가 많고, 아까 얘기했던 단결정 도체 안에다가 이제 그 사이사이에 금을 주입해가지고 만드는 케이블이고, 그러니까 상급으로 가면 이제 순운으로 다 가죠. 순운으로 가면은 이제 소리가 좀 더 밝아지고 아주 화사하고 예쁜 소리가 나죠. 도체를 공유하는데 다른 네. 성향이다라고 하면 네. 말씀대로 뭐 그 절연의 차이, 단자의 차이, 그렇죠. 공정의 차이 이런 네. 것들도 굉장히 영향을 주는 게 분명하군요. 예. 예. 그러니까 도체, 예전에는 이제 하이파이어 케이블이 막 처음 나오고 그럴 때는 사람들이 이제 도체에만 관심을 가졌는데, 지금은 사실 도체도 도체지만 도체는 어느 정도 수준이 많이 올라온 케이블들이 많고, 그 외적인 어떤 그 부분들, 단말 처리라든가 뭐 절연이라든가, 그러니까 더 나아가서 이제 진동 처리까지 뭐 그런 외적인 부분들이 같은 도체를 쓰면서도 다른 소리를 내게 만드는 원인이 됐죠. 김편님은 그 외에 생각나는 브랜드 뭐 없으세요? 그 지금 이제 일본 그 소모비고 씨가 이제 일본에 있을 때 그때 구매한 블랙캣 인터 케이블인데, 그게 지금 이게 다빈치죠? 다빈치 이거보다 더 아니지 반고죠 이거 반고 이거보다 더 얇은 인터 케이블이에요. 이제 그 동선을 썼는데, 그러니까 블랙캣이 좀 비싸긴 한데 특히 이제 인터 케이블에서는 그 기술력이라든지, 그리고 그 소모비고 씨가 디지털 동축 케이블 75옴 표준을 정한 사람이에요. 그때까지는 뭐 115옴 막 왔다 갔다 하던 거를 이 사람이 등장을 해서 블랙캣이 75옴으로 하면서 이 케이블, 특히 이제 디지털 케이블 쪽에 상당히 공헌을 했죠. 대가. 그러니까 예전에 킴버에서 나온 디지털 케이블이 되게 유명했거든요. 그게 이제 그렇죠. D60 이런 거는 요즘 그거는 뭐 지금처럼 음원 재생하고 그런 때도 아니에요. 그냥 CD 가지고 재생하던 시절에 나온 디지털 케이블인데, 지금 써도 24비트 음원이나 이런 부분에서 요즘 나오는 케이블 대비 그렇게 떨어지지 않거든요. 그걸 만들었던 사람이 알고 보면 소모비고예요. 그렇죠. 킴버에서 자체적으로 만든 게 아니라 크리스 소모비고 블랙캣 만든 사람이 많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킴버도 그렇고 블랙캣도 그렇고 참 천재 엔지니어들이 있는 것 같아요. 자, 케이블 얘기하면서 논란을 일으킬 만한 얘기는 하고 싶지 않은데, 마지막으로 그냥 두 분께 질문하고 싶은 게, 그 뭐 다빈치나 모네나 뭐 반고우도 그렇지만 웬만한 자동차 가격, 수입차보다 비싼 가격이잖아요. 과연 그만큼 투자할 가치가 있는지, 아니면 그 정도 여력이 되는 분들은 뭐 투자할 가치가 있는지 여쭤보고 싶어요. 김편님, 네. 어떤 의견이? 그러니까 제 생각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스피커나 앰프가 한 1억 정도, 1억 5천 정도 되면은
제가 만약에 한다면 한 모네 정도 아니면 반고그 정도. 2, 3천. 예, 그게 이제 맥시멈 그렇게니까 전체 시스템 대비 케이블은 20%는 안 넘길 것 같아요. 그 어떤 밸런스나 또 이런 걸 감안을 했을 때. 그 퍼포먼스를 살리기 위해서 이 정도 투자는 할 수 네, 있다. 네. 그런데 만약에 뭐 예를 들어서 그냥 올인원이라든지 한 200~300만 원대 그 시스템에서 이렇게 비싼 케이블이 뭐가 필요하냐고 이렇게 반론을 제기하거나 저는 그런 시각 또한 상당히 관념적이고 공허한 것 같아요. 시각 자체가. 예, 그 시각 자체가. 그러니까 자기 관념 속에서 그렇게 따지는 거지. 만약에 내가 1,000만 원짜리, 1억 원짜리 시스템을 쓰는 사람들한테는 1,000만 원짜리, 2,000만 원짜리 케이블이 정말 절실하거든요. 그거에 따른 아주 예민하게 음과 무대가 바뀌기 때문에 그러한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 행복 그거를 숟가락질을 할 이유는 정말 그 사람한테 자격이 없다고 봐요. 코란한테도 같은 질문을 할게요. 이렇게 네. 좀뭐 공학적으로 접근한다거나 논리적으로 접근하면 상당히 이 케이블이 빈틈이 많은데 그런 논리로 네. 논리를 펴는 사람들한테 좀 해주고 싶은 말이 있는지 마지막으로 묻고 싶어요. 저는 사실 이 크리스탈 케이블이나 이런 거 보면서 이제 가격을 확인했더니 이제 저는 못 사겠더라고요, 사실. 그리고 저는 물론 성능이 중요해요. 성능이 중요하기 때문에 음악을 듣는데 필요한 액세서리이기 때문에 성능이 중요하지만 그 외적인 부분도 또 인정할 만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왜 그 백화점 명품 매장에 가가지고 줄을 서서 그 값비싼 걸 사면서 왜 케이블 이런 거는 비싼 걸 사면 안 되냐. 저는 뭐 그렇게 좀 묻고 싶어요. 분명 저는 뭐 명품 뭐 사지도 않고 별로 관심도 없는데 사실 그만한 가치는 뭐 있을 수 있고 그거를 어느 한 사람의 자신의 뭐 가치관대로 다 그렇게 판단할 그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그 예를 들어서 뭐 최근에 추신수가 메이저리그에서 국내 복귀했잖아요. 근데 공항에 나오는 걸 이렇게 막 찍어가지고 올렸는데 패션이 엄청 멋있더라고요. 근데 거기 눈에 들어오는 게 커뮤니티에서 막 화제가 됐어요. 시계가 딱 보니까 3억짜리인가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뭔지는 좀 자세히는 모르는데 과연 그러면 그 3억짜리가 우리가 핸드폰으로 보는 시간이나 만 원짜리, 10만 원짜리 시계를 볼 때보다 시간이 더 정확하냐? 오히려 더 잘 안 맞아요. 그렇죠. 오토매틱이. 네. 그러니까 기능이나 성능도 중요하지만 만든 브랜드의 어떤 헤리티지, 그 브랜드 가치 뭐 이런 것들도 그 가격이 다 포함되는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네, 잘 알겠습니다. 네. 뭐 아무래도 들어봐야 할 것 같아요. 저는 네. 좀 더 깊이 들어가서 두 분과 하고 싶은 말들이 많았는데 그거는 이따가 뭐 술자리에서 하기로 하고 네. 일단은 다음 시간에는 아직 이런 케이블의 변화를 못 느껴본 초심자를 모시고 네. 두 분이 좀 어떻게 달라지는지 가볍게 설명하는 시간 다음 24부에서 46부에서 가져보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훨씬 편해. 누구랑 얘기할 때 하고 혼자 할 때 하고 진짜 톤이 다르세요. 내가? 그 뚜껑 인사이드 할 때는 자 오늘은 뚜껑을 한번 최악락이야? 알까기